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이를 마무리하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문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홍 감독에 대한 전강위의 추천표였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홍 감독이 다비드 바그너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달 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데요. 홍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다던 외국인 감독은 바그너 감독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본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도 홍 감독이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바그너 감독과 최다 추천 후보였다는 축구협회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한 위원이 추천 대상에 바그너 감독을 언급했으나 축구협회 회의록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에서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회의록에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외국인 바그너 감독을 추천한 것이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바그너 감독이 8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된다. 홍 감독은 7명의 추천으로 2순위였다고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전 이사가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며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 회장이 단체 수장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권한 남용, 이전 이사는 최종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점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 교수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화제입니다. 신문선 교수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연봉이 20억 원, 상근 부회장 연봉은 3억 원이 넘는다. 비상근 부회장 연봉 역시 억대를 훌쩍 넘는다며 비상근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문료 성격으로 한 달에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현장 축구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이 상상도 못할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확인된 금액만 수십억 원이다. 이 돈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축구협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꼼꼼히 따져보면 정몽규 회장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듯 싶다. 자신이 축구협회 이사였던 1990년대에는 회의비도 없었고 협회가 교통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축구협회 이사로서 기술위원회, 상벌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 등 많은 분과위원회에 속해 회의도 많았지만 자문료의 명분으로 축구협회로부터 돈을 받아본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선 교수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비용 지급은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께 약속한 셈인데요. 그는 이 급여를 주는 예산이 국민들이 낸 세금일 수도 있다. 축구협회의 예산은 정부 보조금 성격의 것과 전 축구인의 땀과 노력으로 생성된 축구협회 브랜드를 앞세운 영업의 결과로 조성된 재산이다. 그럼에도 마치 회장 개인의 돈처럼 펑펑 써댄 내역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이 내역을 살피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충성도 순위 또한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및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며 투명한 집행부를 꾸리겠다고 주장했다. 신문선 교수는 예산을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타당한 금액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비축된 예산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사업에 값지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은 부정, 부패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축구협회의 브랜드를 불량품으로 각인되게 한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다. 이는 스폰서십, 광고주 영입 등 영업수익 창출에서 큰 손실로 이어지고 정부와의 긴장관계는 정부 지원금 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아시안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적 부진과 각종 외유 등의 문제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신문선 후보는 회장이 되면 클린스만에게 지급한 위약금 금액을 공개하겠다. 정부 감사를 통해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은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직권 남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